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7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6,490억 매수해주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고요. 기관 투자자는 2,200억을 매도하면서 반대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었고요. 확실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2,76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2,780선 수준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차트 상으로는 크게 지금 밀어서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높아진 그런 느낌이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고점을 뚫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횡보 구간을 이제 언제 벗어나는지는 이번 주를 계속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피에서 좀 힘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 이 영향으로 좀 코스피도 위로 올라온 것 같고요. 지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2,200억 매도하면서 어제부터 해서 지금 이제 한 4일 정도 연속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5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지금 전날 대비해서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이제 바짝 매수하고 이제 매수를 끝내는 듯 했는데요. 오늘 추가로 또 매수를 하면서 많은 매수 보여주었고요. 특히 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좀 이제 반도체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수급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베팅이 좀 있었고요. 그러한 영향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보합 수준, 하락 혹은 보합 이런 식으로 좀 눌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힘이 좀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횡보 구간에서 코스피는 이제 상단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은 지금 전 고점을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위한 그런 단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그런 금리 인하 신호, 그다음에 그런 유동성 자금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테마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침체로 좀 이제 투자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그 영향으로 좀 이제 관련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기간에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길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제 실적주 위주로의 코스피 종목들이 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뭐 크게 매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 없이 매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번 계속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증시는 요 정도로 좀 보았고 해외 증시는 지금 다우 나스닥은 마지막에 올라갔고요. 니케이도 이제 1% 반등, 상해 종합도 0.5% 반등하면서 전반적인 종목 지수들이 모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1384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아래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진행 중이고요. 1380원대를 지금 이제 넘어선 상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은 점점 이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고점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좀 치고 나갔을 때 1,400원까지 올라가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일시적인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크게 변화 없고요. 유럽 증시는 약하게 좀 반등 중입니다.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원자재 가격도 지금 국제 유가 한 79.8달러,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2.8달러로 뭐 전날과 유사하거나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진행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는 아닙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0.4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4.29%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고점을 낮춰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쭉 이어지는지 혹은 이제 국채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다시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를 계속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물가가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아니면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푸느냐, 뭐 이런 방향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천천히 좀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원 상승해서 0.2% 상승했고요. 19,72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 좀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중반에는 또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계속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시간 외 거래도 별로 없었고 거래 마지막 종가도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큰 비중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전날보다 좀 증가했습니다. 590만 주. 그래서 워낙 전날에 좀 많이 감소한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전날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크게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40원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가 확실히 살아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고, 이 이후에 상승세를 또 이어가는지 혹은 또 이제 그동안 지지했던 그 라인을 깨면서 아래로 한번 빼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지금 이전에 그 확실히 힘을 받던 그런 모멘텀은 조금 이제 식어가는 느낌인데요. 그 부분이 6월 말 7월 초에 있을 그 소식과 함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해봐야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면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조급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정말 이제 인위적인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래를 빼면서 살짝 이제 쌍바닥 형태로 그림을 만들어 가나 싶었는데요. 다시 지지를 해주면서 21선 위로 또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계속 이 밴드 안에서 주가를 줄 세우기를 하면서 캔들을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아래는 19,300원 정도를 찍고 계속 그 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딱 정해진 가격대가 있는 것처럼 평균적인 이 거래를 계속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팍 떨어졌다가 또 지지를 해서 올라갈 때는 또 팍 올라갔다가 또 팍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최근에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움직임이 한 2주 정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대로 계속 줄을 세우면서 위로 가다가 소식과 함께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소식 나오기 전에 한번 쭉 뺐다가 다시 쌍바닥 형태를 다지면서 올라갈 것인가,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남은 3일 정도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근데 이전보다는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요. 이전에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래로 천천히 빼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처럼 이 한번 떨어졌다가 지지를 하면서 서서히 다시 올리는 이런 그림은 좀 보지 못했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있을 그런 소식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38,000주 매도, 외국인 투자자가 18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 투자 뭐 24,000주, 보험 3만 주, 투신 19,000주,
일단 뭐 골고루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뭐 크게 주도해서 누군가가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급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18만 주 매수를 했는데 뭐 최근에는 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수급도 별로 움직임 없었고 거래량도 조금 줄어 있고 네, 오늘은 큰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도 마찬가지로 별 움직임이 없죠. 40만 주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 중이고요. 오늘도 44만 주에서 45만 주로 한 만 주 정도 증가했는데 네, 추가적인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차 잔고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이제 오늘 상환이 좀 많이 되었네요. 112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이 12,000주 정도로 일단 상환 한 100만 주 이상 되었고요. 1770만 주로 대차 잔고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가 별로 줄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차 잔고가 확실히 좀 줄어들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대차 잔고가 어디까지도 또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원 중에서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래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신한증권이 매도했지만 지금 뭐 반대로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쪽에서 매수를 했고요. 특별하게 중요한 수급도 오늘은 없었고 어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줄어들고 공매도 잔고는 거의 다 줄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다. 오늘 이제 추적 물량이 17만 주 플러스해서 당일 물량이 46만 주 마이너스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긴 했는데요. 21.15% 정도로 보유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전히 아직도 21%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물량을 매수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차익 실현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마지막에 던졌다라고 해서 크게 뭐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주가는 오히려 네, 받치면서 쭉 이렇게 삼각형 수렴 패턴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은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움직임이고요. 마지막에 종가에 탁 던지면서 종가를 눌리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주가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인지는 사실 저는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2, 3주 뒤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소식들이 결국에는 무 아니면 도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함께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특별하게 네, 중요한 것 없었고요. 네,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실 뭐 크게 중요한 소식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찾지 못했던 그런 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어제 연장선입니다. 체코 원전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중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 전력회사 공사가 지금 이제 두 회사 입찰안에 대한 평가서를 이제 14일에 체코 정부에 제출을 했었고요. 그게 내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두 입찰은 동일한 기준, 즉 메가와트 시당 가격에 따라서 비교가 되었다라고 밝혔다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메가와트당 가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월등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체코 전력공사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지금 이제 결과를 낸 것 같고요. 그 체코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체코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EDF는 이미 시작부터 4개에 대한 가격을 생각을 하고 네, 준비를 한 거고요. 그 4개가 된 이유는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근데 체코는 그 프랑스를 위해서 내기를 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4기를 지을지 2기를 지을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1기보다는 4기를 지으면 1기당 단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리한 지점이 있고요. 여러 면에서 네, 좋은 이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메가와트 시당 가격은 사실 그냥 이전의 데이터로 보면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2분의 1 정도 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리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도 지금 이제 체코 입찰 서류를 하루 전에 이제 프랑스보다 일찍 냈는데요. 그건 이제 속도와 신뢰를 강점을 가지고 어필하려고 이제 미리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는 이제 7월 중순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뒤로 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달을 꽉 채워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프랑스와 2파전을 하는 와중에 이제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계속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끌렸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에다가 그죠, 법원에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이제 이 항소를 냈죠. 기각을 당하고 항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미국 에너지부 자체에서도 계속 이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봐야 되는 것은 SMR에 대한 그런 뉴스케일 파워의 스탠다드 파워와 그런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건이 이제 한 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UAE 원전이 하반기에 있을 것 같고, 그 하반기에 또 이제 폴란드 원전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워낙 지금 1차분 계약금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도 조금 이제 의문이기도 하고요. 웨스팅하우스가 과연 그 6기, 3기를 먼저 지을 때 이 웨스팅하우스와 백텔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납품하고 건설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과연 누가 납품을 할 것인지도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했을 때 그 폴란드에 들어가는 주기기도 두산 에너빌리티로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계속 소식들이 뜬구름 잡기식으로 좀 이 허공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나씩 좀 손에 잡히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좀 풀려야 될 실마리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시간을 예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 우리가 기대하는 소식 중에 하나만 나오더라도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울진 쪽에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예타 조사 면제 청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원자력 단지에서부터 수소 생산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에서 그 수소를 직접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 이제 핑크 수소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블루 수소,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핑크 수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을 활용한 그 수소도 상당히 이제 이 순도가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원자력을 식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이 물 분자가 깨지면서 나오는 수소이기 때문에 많은 이 수소 생산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수소 경제에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엔 수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원전을 돌리는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열로 이제 그 원전을 물로 원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수소까지 같이 생산하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좀 기대를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예타 조사를 면제를 하면서 빠르게 개발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이 미래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더 큰 소식은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시장 분위기 보고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